한계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한번 의심해 보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한테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혹시 여러분이 이 교차로에 서 계시다면 어디로 가야 될지 아시겠어요? 도로에 이렇게 색깔별로 표시되어 있는 유도선 많이 보셨죠? 이 유도선은 누굴 위한 걸까요? 저 분홍색은 우회전하는 사람, 녹색도 우회전하는 사람. 그 교차로에서 화물차하고 승용차가 서로 이렇게 길을 헷갈리면서 크게 사고가 난 이후에 너무나 교통사고가 그 지역에 많이 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갖고 와! 라고 지시를 받고 한국도로공사의 윤선덕 차장님이라는 분이 아이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고 이걸 착안해내셔서 유도선을 만드셨다고 해요. 자, 이 유도선 굉장히 유용합니다. 근데 이 유도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는 길에 길을 잘못 들어서 제가 나름 별명이 있습니다. 걸어다니는 내비게이션이에요. 길 정말 잘 찾아다니고 지도 없이 그냥 대충 얘기만 들어도 저 목적지를 한 번에 찾아갈 정도로 길눈이 밝은 사람인데 이걸 웬걸 한강을 건너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와, 어쩜 내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와 나의 경험이 이렇게 찰떡같이 맞아 떨어질 수가 있을까? 진짜 신기하면서 혼자 피식피식 웃으면서 왔습니다. 자, 사람들이 길을 헷갈려 하는 것,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디자인 띵킹을 떠올립니다. 디자인 띵킹은 5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죠. 자, 먼저 사용자와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알아낸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발견해내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막 도출합니다. 그래서 최종 아이디어가 선정되면 프로토타입을 제작해보고 그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래서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다시 공감하기로 가기도 하고 문제를 다시 정의하기도 하고 아이디어를 다시 내기도 하고 계속 순환되는 과정을 저희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디자인 띵킹을 경험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디자인 띵킹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도구 맞습니다. 이렇게 사용자의 어떤 그런 마음속에 공감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촉진하고요. 그리고 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직 안에서 협업 문화를 만들어내는데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빨리 실행해보고 빨리 실패해보고 수정하는 과정을 계속 겪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조직 문화와 충돌해서 조직 안에서 이것이 나온 그런 해결 방법들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공감을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깊게 했느냐가 사실은 문제를 잘 해결하느냐 아니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공감이 얕게 끝날 수 있다는 한계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띵킹을 하고 나면 뭐 포스트잇도 붙이고 뭘 막 이렇게 초등학교 때처럼 만들어 보고 이렇게 했는데 재밌기는 한데 그래서 이걸 어쩌라고 하는 반응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디자인 띵킹 과정에서 우리가 찾아낸 문제가 진짜 문제인지 아닌지에 달려 있어요.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찐 문제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공감하고 인터뷰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산출물들을 만들어내는데 오늘은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거꾸로 디자인 띵킹. 말 그대로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 맨 마지막에 해결책이 나왔다면 이 거꾸로 디자인 띵킹은 해결책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헤집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해 보는 거예요.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 일반적인 문제 해결 과정은 why를 계속해서 묻습니다. 왜? why를 묻는다면 거꾸로 디자인 띵킹은 if라는 질문을 계속해요. 만약에 이렇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만약에 이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그래서 해결책에서 시작해서 문제를 재정의하고 안티페르소나를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실패할 실험을 해요. 어차피 망할 거 알고 하는 실험이에요. 일부러 그런 것들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유도선을 가지고
어떻게 이 프로세스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디자인 띵킹에서 질문했던 것과 어떻게 거꾸로 디자인 띵킹에서는 질문하는지 그 사례를 아주 간단하게 일단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도선 왜 많은 사람들이 잘 쓰고 있는데 그걸 왜 건드려? 자, 이걸 잘했다, 잘못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한테 유용하다라고 생각하는 또는 우리 조직 안에서 해결책이라고 생각되었던 것들을 한번 의심해 보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를 보면 와, 이거는 진짜 좋은 해결책이었네 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우리가 문제를 잘못 들여다봤다라고 인식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이 유도선이 잘 만든 거다, 잘못 만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해결책에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 유도선 과연 진짜로 도움이 될까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자, 뒤에 계신 선생님은 어떠세요? 유도선 도움을 많이 받으셨어요? 네. 그러면 이 유도선은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요? 빠져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길을 막 헤매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구에게 효과적일까요? 이 유도선은? 길을 잘 모르는 사람. 흔히 말하는 노래 못하는 사람 음치, 길 못 찾는 사람 길치, 길치들을 위해서. 예. 그리고 이렇게 어떤 다리를 건너서 교차로 이렇게 갈라지는 램프 있는데 이런 데 있잖아요. 빠져나가는 길이 도대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데서 사람들이 헷갈리고, 그리고 덜어 이런 분들 계세요. 잘못 들었어. 그러면 그냥 가야 되잖아요. 갑자기 거기서 멈추거나 후진을 하거나 차를 틉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굉장히 황당한 경험이 있었던 게 유도선이 잘 만든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도선을 따라서 좌회전을 딱 했어요. 그러면 그 앞에 신호에까지 가면 다른 방향에서 온 차의 꽁무니가 보여야 되잖아요. 뒷번호판이. 좌회전을 딱 했는데 딴 사람하고 제가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지? 그러니까 유도선이 잘못 그려진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쪽에서 오는 차선의 중앙선 1차선하고 이 유도선이 이렇게 연결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도 모르게 그 사람도 눈이 동그래지고 저도 이 작은 눈이 동그래지면서 차를 급하게 확 꺾게 된단 말이에요. 유도선은 길을 잘 못 찾거나 또는 길을 쉽게 헷갈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의심해 보자라는 거예요. 과연 효과적인 해결책인가? 이것이 최선이었는가? 의심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다시 한번 재정의해 봅니다. 기존의 디자인 띵킹에서의 문제는 요 구간에 가면 사람들이 되게 길을 많이 헷갈려 해. 어디로 가야 되는지 헤매고 그래서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로 정의됐었다면 거꾸로 디자인 띵킹에서는 과연 사람의 문제일까? 사람이 헷갈리는 게 문제일까? 라는 의심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도로에 문제는 운전자가 아니라 도로 구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너무 여러 개의 나들목이 한 군데 몰려 있다거나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에서 어떤 신호 체계의 시스템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러한 헷갈림을 유도했던 건 아닌지 의심해 보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재설정해 봅니다. 제가 오늘 한강 건너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내비게이션이 가라 그런 대로 갔는데 갑자기 강을 건너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는 순간. 굉장히 황당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도로 구조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아싸 말할 거리 생겼고 그리고 굉장히 한편으로는 좋아하면서 오기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시스템이나 우리가 익숙하고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의심해 보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로 다시 한번 재정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디자인 띵킹 과정에서 공감하고 또 그런 자료들을 수집하면서 문제를 정의할 때 저희가 페르소나를 설정합니다. 대표 사용자. 그래서 우리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주로 사용하는 그 소비자 대상층을 우리가 페르소나라고 했다면 안티페르소나는 반대예요. 우리가 타겟하지 않을 고객 유형. 이 사람은 우리 고객이 아니야. 이런 사람한테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는 별로 필요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층을 설정을 해보는 거예요. 길을 유독 헷갈려하는 그냥 일반 운전자들, 누구나 그런 교차로에 가면 길을 헷갈릴 만한 그런 사람들이 주요
타겟이고 페르소나로 설정이 됐다라고 하면 안티 페르소나를 설정할 때에는 이런 도로에 유도선이 필요 없을 사람들, 이 유도선이 무용지물인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낯선 동네의 초행길인 사람이라거나 또는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에요. 그럼 어때요? 바닥에 차선이나 그런 선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유용하지 않죠. 이 유도선이 유용하지 않은 상황, 그리고 그런 상황에 놓이는 사람들을 안티페르소나로 설정해 보는 거예요. 또는 내비게이션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GPS에 과하게 의존하는 사람들 또한 유도선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에서도 가끔 보면 뭐 초록색 차선으로 진행하세요. 노란색 차선으로 진행하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가보면 엉뚱한 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가다가 내비게이션이 약간 버퍼링 걸리거나 이러면 그냥 도로 한가운데 서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안티페르소나들에게 유도선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의심해 보는 거죠. 자, 안티페르소나를 설정하는 이유는 저희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때 필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불필요한 에너지나 리소스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우리가 목표할 고객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하는 데에는 반대쪽에 있는 우리가 목표하지 않을 고객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해보면 우리의 타겟 고객층이 더 명확해집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죠. 그야말로. 그래서 막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안티페르소나층한테 이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 그럼 이거는 빼야지 라고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의사결정에도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안티페르소나를 통해서 우리한테 방해가 되는 고객들은 누군지, 그러면 방해되지 않는 반대쪽 전략을 수립하면서 진짜 문제와 해결책에 접근해가는 그런 방식을 위한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진짜로 실패를 설계해 보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진짜 통찰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유도선을 없애봐요.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유도선을 없애거나 또는 유도선을 더 혼란스럽게 설계해 보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얘가 말을 안 해줘. GPS에서 말해줄 색이 없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해주고 그냥 어디론가만 가게 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좀 복잡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런 상세한 디테일한 어떤 매뉴얼 같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를 정지시키기도 합니다. 아마 유도선을 없애거나 유도선을 더 혼란스럽게 설계하면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될지 표지판도 더 주의 깊게 보게 될 거고요. 출발하기 전에 내비게이션을 켜지만 어떤 경로로 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사전에 체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다른 결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신중함, 자율 판단이 생길 수 있겠죠. 자, 자율 판단이 생긴다는 것. 너무나 디테일한 매뉴얼을 주고 업무를 지시했어요. 이거 왜 이렇게 했어?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매뉴얼대로 그냥 했는데요. 이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여러 선택지가 주어지면 어떤 대답을 할까요? 그렇죠. 내가 왜 이 방법으로 이 일을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선택하는 단계에서부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집니다. 이런 것이 자율적인 선택에 의한 결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거꾸로 디자인 띵킹을 조직으로 갖고 들어와 보겠습니다. 자, 조직 안에서 시스템이에요. 고객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고객 응대팀 직원들을 막 교육시킵니다. 응대 교육을 막 시켜요. 그리고 현장에 다시 투입합니다. 그랬는데도 별로 결과가 달라지는 게 없을 수 있어요. 왜? 문제의 진짜 본질은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일 수도 있단 말이죠. 자, 신입 직원이 실수를 연발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매뉴얼을 막 추가해서 더 디테일하게 디렉션을 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헷갈려요. 자, 과연 우리 조직의 유도선은 이런 정책, 매뉴얼, 시스템 이런 것들이 진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를 더 키우거나 감추고 있는 건 아닌지 10분 휴식하시고 나서 하나씩 생각해보고 저희들 실습하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